재밌는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괜찮습니까? 또 재밌는 거 있습니다. 있어요. 우와, 네. 이제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대답을. 아, 이제 내용에 관련된 거를 제가 이제 지금 굉장히 아주 진짜 상세하게 뭐 중요도 있게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이거를 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선장 예예부는 모비덱이라는 고래에게 한쪽 다리를 잃구만. 아까 그랬죠. 자기가 공격하다가 잃었죠. 그 다음에 그는 오직 복수만을 위해서 그래서 그 선원들을 속였어요. 선원들을 전부 속이고 언제부터 속였냐면요. 모집할 때부터요. 그래 모집할 때 이제 여기 이익 배당제라고 했잖아요. 이제 기름을 다 짜면 이거 몇 분은 너는 뭐 100분의 1, 너는 뭐 100분의 10, 뭐 이런 식으로 배당을 전부 처음부터 줬어요. 그렇게 해서 출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배에 뭐 10억 원어치 기름을 수확을 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1%, 그럼 1%에 대한 걸 자기가 갖는 거예요. 이렇게 배당제를 하기로 하고 선원을 모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기망한 거예요. 기망해서 이제 아까 저 잠적했다고 했잖아요. 선장이. 그리고 모집할 때는 전혀 다른 선장이 모집을 했어요. 그 선원들을. 그래가지고 한참 만에 나왔잖아요. 그 나온 이유 뭐냐면 한 바다로 적도 가까이 갈 때까지 숨기고 있다가 짠 나타나가지고 야 여러분 나는 이제 고래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수를 하러 갈 거니 나를 따라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주인공은 이게 이슈마엘이라는 사람은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느낍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제1항해사 스타벅 그 사람 끝까지 그거를 또 반대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저항력이 없어요. 이제 총까지도 겨누려고 했었어요, 선장이. 그래서 그러니까 무서워서라도 선장한테 대항을 못했죠. 그 사람들을 뭐 볼모로 잡고 사냥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선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것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참고래도 있고요. 굉장히 상당히 큰 고래 잡고 상당한 양의 그 수확도 거둬요. 아까 뭐 고래 기름을 몇 깡통을 또 이렇게 수확을 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도 돼요. 아까 이제 일본항 아까 했었잖아요. 자, 일본항 그 태평양에 가까운 그 섬, 뭐 태풍 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쯤 되는 걸로 아마 묘사를 된 것 같아요. 우리 동해 쪽으로 아니라. 이제 그쯤 와서 이제 가자, 이제 그만하고 가자. 스타벅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근데 끝까지 우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적도 부근에 가서 이제 그때 굉장히 악천후가 이제 발생을 해요. 엄청난 폭풍우가 발생해서 더 이상 이 포경업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폭풍우가 닥쳐 이제 도저히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복수를 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미에 나오거든요. 천신만고 끝에 이제 모비덱을 발견해서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전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입니다. 근데 1차 전쟁에서 비록 지기는 했지만 아니 뭐 이렇게 얻는 건 없지만 그래도 괄목할 만한 실적을 냈어요. 일단 작살도 꽂고 뭔가 이렇게 고래가 좀 어려움도 겪고 비틀기도 하고 그래서 또 힘을 얻어서 2차 또 전쟁을 해요. 그 다음날. 그때도 한 명 죽었죠. 한 명 죽었는데도 그때도 좀 실적을 냈어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진짜 쟤를 잡겠다 해가지고 이제 3차 전쟁을 하는데요. 읽어볼게요. 버렸지만 희생자 그 다음에 이제 3차전에서 보트와 모션 일단 보트를 아까 여러 대 뭐 5대인가 몇 대인가 그래요. 아까 여기 영화에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보트가 한 5대 정도 있어요. 이제 근데 그거를 잃고 그 다음 또 새로 수리하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보트도 다 잃고 그 다음에 모선 피코도도 있고 선원들이 한 30여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전부 수장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슈마엘만이 운 좋게 이제 구명포를 발견하여 간신히 이제 살아남는데
구멍부포가 좀 재밌어요. 키코드라는 그 아까 룸메이트 있죠. 같이 자고. 얘가 거의 죽을, 사람들 다 죽는다고 했어요. 거의 죽어가는데 얘가 이제 그 유언 비슷하게 나를 관을 좀 만들어서 바다에다가 이렇게 수장을 좀 해달라는 유언을 해요. 근데 극적으로 애가 살아납니다. 뭐 이렇게 열병에다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극적으로 살아나서 그거를 안 쓰기로 하고 관으로 이제 쓸 필요가 없죠. 살아났으니까. 대신에 이제 이걸로 물에 둥둥 뜰 수 있는 거를 만든 겁니다. 저 틈에다가 역청도 바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에 뚝 스티로폴처럼 뜨게 만든 겁니다. 이제 이거 친구인 퀵커드를 위해서 이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관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이슈마일이라는 그 아까 주인공이 이 부표 때문에 살아나요. 그거가 우연히 바다에 뚝 뜨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붙들고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뭐 인간관계가 묘하게 있죠.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데 이거 이제 줄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작품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게 이제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고래하고 몇 마리 고래를 하고 싸우는데요. 아주 맹렬히 잘해가지고요. 아주 잘 싸워서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누구든지 이 책을 읽으면, 야, 이 모비딕은 정말 이 기세로 완전히 잘 잡아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고향으로 돌아오겠구나. 이런 기대와 즐거움을 가지고 책을 읽게 돼요. 저도 그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처참하게 패배해서 끝이 납니다. 그래도 독자들이 되게 거슬려요. 읽는 사람이 되게 거슬려요. 이 부분은 이따 말씀드릴게요.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아까 우리 작가님이 정말 이제 교훈적인 거를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좀 덧붙이자면 복수를 말아야 하는 건지, 분노와 아집 끝없는 욕심을 버려야 할 것인지,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독백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말씀 다 해주셨고요. 이게 이제 소설의 특징이 그래요. 이게 한 절반 정도가 아까 이 작가님 말씀한 것처럼 그냥 설명문이에요. 그냥 상당히 지루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소설이야 할 정도로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처음에 책을 냈는데 거의 안 팔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욱 가난하고 더 힘들게 살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참 만에서 이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떴다고 그럽니다. 근데 비난을 처음에 많이 받았대요. 이렇게 이따위 것이 무슨 소설이냐. 소설은 막 찍고 짜고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인간사가 재밌게 흘러가야지. 그렇게 했다. 이 성경, 이것도 저번에 말씀하신 그 돈키호테처럼 이것도 기독교적이에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실은 이스마엘에서 따왔다 그래요. 예, 아브라함에게 쫓겨났죠. 아브라함의 이삭하고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여종한테서 난 그 남자예요. 근데 그 여종이 하갈이죠. 예, 그거를 대들어요. 자기가 애기 낳았다고 막 자기 본부인한테 막 대들고 막 사람 취급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쫓아냅니다. 그게 이스마엘인데, 성경에서는 저주받는 그 후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이스마엘 후손이 지금 중동 지방에 무슨 저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중동 지방에 이제 그런 신앙으로 지금 알라신 이런 믿고 이런 걸로 이제 나가는데요. 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이제 나오냐 성경에서. 그다음 여기 소설에 노아의 방주가 이제 또 나와요. 그다음에 요나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나와요. 요나에 대한 설명 중에 하나가 이제 요나가 고래에, 거기서는 아마 성경에 큰 물고기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고래라고 나눠. 입천장 어디 있지 않았을까. 여기 소설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꼭 나갔지. 어떻게 뱃속까지 내려면 죽었지. 아마 이번 절에 이빨 있는데 딱 붙들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소설은 나와요. 그건 이제 성경을 많이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인종차별하고 사회적 문제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반영했는데, 그 당시에
뭐 흑인을 머리를 잘라서 뭐 종을 팔고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슈마일이라는 사람은 이제 백인이고 또 노잡이고, 그리고 이제 퀴커드는 흑인이고 신분이 비교가 안 돼요. 같이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근데도 이걸 합쳐놨어요. 한 방에 잘 수 있도록 소설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둘도 없이 못 살 정도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도 인연을 갖지 않습니까? 이거를 상징적으로 흑인 멸시, 그 다음에 뭐 이 인종차별 이런 거에 대해 사회 문제를 이 작가가 드러내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F는 그 아까 선장은 여기에 백인이 소설 일부 보면은 항해사 1 항해사, 2 항해사, 3 항해사 세 사람하고 서너 명 빼놓고는 아까 저기 노잡이 있죠, 이슈마엘 한 4명이나 이 정도 빼놓고는 전부 다가 천한, 이제 뭐 천한 사람 이상한 사람들, 그러니까 30명 정도 되는데 25명 정도는 천한 신분, 그들하고 같이 고래를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인종 차별 문제를 여기서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걸로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소설의 기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해요. 자, 저기를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꽤 됐네요. 영감님보다 더 좋다. 영감님보다 더 좋다고 하는 가전제품이 있는데 이건 뭘까요? 청소기. 아니요. 세탁기인가? 전기가 없어? 아니야. 아니? 뭐지? 냉장고? 아니요. 아니 뭐지? 금방 맞힐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밥솥 금방 나왔어. 다리미. TV? TV. 아. TV는 TV는 담배 필 테니까 재떨어지 갖다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밥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저런 심부름 시킬 일도 없는가 영감님은 더 좋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 명절 때 이제 시골에 내려갔는데 주말 연속극이 나오더라고요. 주말 연속극이 뭐가 나오냐면 이 여자분이 이제 간암에 걸렸어요. 지금 안 끝났는가 모르겠어요. 간암에 걸렸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간을 이식을 해줘야 돼요. 근데 남편 해도 안 돼. 안 맞아요. 남편은 무슨 병이 있어요. 근데 또 아들도 또 안 맞아요. 아들은 뭐 이 간이 너무 작대요. 그 이식을 해줄 수 없는 상황.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보다가 어머니 저 여자 죽었네, 불쌍하네. 죽었네. 죽었네, 불쌍하네. 그러니까 근데 그 TV를 보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구 있었냐면 우리 여동생 2명. 그 다음에 우리 매제가 있었어요. 매제. 그 다음에 우리 조카가 있었고 어머니도 있었고 내가 이렇게 같이 보고 있는데 전부 다 저한테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우리 여동생 뭐라냐면 오빠 그러면 무슨 연속극이 나온 어머니도 뭐라는지 아세요? 너네 얘기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냐. 저는 이제 그날 첫날 두 번째 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니 한번 보세요. 이게 가족이 지금 이식을 못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얘기가 재밌지 않아요. 그때 그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모비딕이요. 다 죽어. 그거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일. 왜냐면 이겨야 돼. 그 많은 고래를 잘 잡아서 기름도 가득 채우고 1차, 2차 전쟁에 소기에 성과를 내고 3차 전쟁을 아주 멋있게 하고 개성가를 부르면서 떠들고 막 술 한잔 먹으면서 고향을 향해 가자 이렇게 가고 소설이 딱 끝나야 돼요. 예? 근데 다 죽어요. 한 명만 빼고요. 이슈마일. 이건 캐리비안의 해적이 아니니까. 예? 이건 캐리비안의 해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영화가 아니니까. 그래가 이게 뭐냐고 소설이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게. 예.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참 소설이 의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딩이 대부분이 이제 정말로 이 독자나 뭐냐면 시청자의 기대에 막 어긋나게 하는 그런 엔딩이 있고요. 평화롭게 하는 엔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엔딩 중에서 좀 이렇게 지금처럼 좀 쓸쓸하게 하는 엔딩 기억난 거 있으세요? 지금 뭔가 끝이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죽어? 안 그러면 그런 엔딩이 좀 있나요? 햄릿. 아니 그러니까 햄릿 다 여기 죽어. 보면 여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백배드 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대 비극 그쵸. 막 아, 얘기하는 그래요? 그런 책들을 싸그리 아무래도 제가 이 단편 소설 중에 하나 있어요. 단편 소설 중에서 말씀해 볼까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운수 좋은 날이 있거든요. 현진건.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운수 좋은 날을 한 번 더 읽었어요. 그때 별로 감동을 줄거리만 알았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끝부분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거의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마누라가요 폐암 정도 그래가지고 막 기침해가지고 숨도 못 쉴 정도로 기침을 하면서 설렁탕을 한 그릇 먹고 싶다. 설렁탕을. 근데 그 설렁탕을 못 사줬어요. 이제 이거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설렁탕을 못 사줬는데 그날 딱 일하러 나가는데 막 돈이 막 벌리는 거예요. 그걸 벌면서 내가 오늘이야말로 우리 부인한테 설렁탕을 대접할 수 있다. 우리 마누라한테 오늘 설렁탕. 그렇게 하고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뭐 더 부침개도 시켜 먹고 뭐도 하고 또 막걸리도 한 잔 딱 먹고 설렁탕을 맛있게 싸가지고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마누라가 죽었구나.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얘기가 그 죽은 엄마의 젖을 물고 있어요. 까나. 그 네.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내가 하면서 이 울잖아. 설렁탕을 너를 위해서 사왔는데 네가 이 설렁탕을 어떻게 하라는? 난 너 한 모금이라도 내가 먹고 죽어야지. 막 우리 이 집도 사장님 거의 배우야 배우. 이게 우리 보면은요 어째 어떻게 보면 설렁탕을 죽더라도 설렁탕을 한 그릇 먹고 죽어야 되잖아요. 내일 하루만 더 살고. 근데 설렁탕을 살고 오늘야말로 마누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내가 진짜 남편 노릇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완전 죽었어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한동안 이 양 말이 막혔어요. 이 엔딩이 그 정도예요? 엔딩이 참 그렇죠. 이게 이제 소설가가 참 저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제목이 그것도 이제 단편인데 우리 어릴 때 선악이 있잖아요. 선악. 윤초신의 증손녀. 윤초신 증손녀. 안 죽었으면 좋잖아요. 죽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또 가슴에 살아남은 가슴에 거예요. 살아있지. 그쵸? 살았으면 소설이 아니죠. 바로 딴 여자 또 만났어.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 모비딕은 사실은 줄거리를 좀 다 알고 읽으면 사실 재미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교수님 물어봤죠 저한테 어떻게 끝나냐고. 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마지막 보다. 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고. 내가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코미디언이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좀 상당히 재밌는데 친구가 안 본 영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랑 극장에 간 거예요. 다 앉아서 야야 쟤 좀 있으면 죽어. 그 식스센스잖아 그것도. 그리고 쟤가 주인공이야. 쟤가 주인공. 그러니까 그리고 좀 있다가 제가 유령이라. 저거 부서진다. 저 건물 무너진다. 저거 좀 있으면 무너진다. 그러니까 친구가 막 죽을라게 그냥 너희 그만해. 영화 끝날 때까지 다 옆에서 조자 그래가지고 이제 파스를 붙여버려. 친구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제 극장에 나와가지고 친구가 이제 사과하면서 뭐라 했냐면 오늘 컨셉이 이거였어. 오늘 영화 보여준 것이 내가 얼마나 화를 내고 얼마나 헛다르고 기분이 상한가를 보려고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이었어.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게 엔딩에 대한 그 재밌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그 경기 스포츠 경기 중에서 반대로 엔딩을 알고 보는 거 있죠. 뭡니까? 저는 스피드 스케이팅. 그거요. 그거 너무- 과정은 못 보죠. 아우 너무 마음이 졸려서 못 봐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미
스포츠가 경기가 다 끝났어요. 근데 제가 졌는지 이겼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엄청나게 팬이에요. 근데 어쩌다 못 봤어. 전혀. 이겼는지 졌는지 몰라.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건가요? 졌는지 이겼는지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졌으면 안 봐. 안 봐. 하이라이트를. 이겼으면 봐요. 봐. 이겼으면 하이라이트를 봐. 엔딩이 또 이렇게 긍정의 효과가 있어요. 엔딩이 끝을 보고 결정을 보고 내가 볼 거냐 안 볼 거냐. 내가 만약에 엔딩이 만약에 없다면 무조건 알려준 사람이 없다면 실컷 엄청나게 지고 있는 그걸 보고 있어야 돼. 보면서도 가슴 아프고 속 쓰리고 화나고 그런 걸 피하려면 아예 안 봐야 하잖아요. 스포츠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풀자도 못 꺼내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한테 야 야구 꺼내지 마요. 야구 꺼내지 마라. 야구 꺼내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엔딩이 또 이렇게 우리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또 줍니다. 근데 이제 엔딩하고 관계없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미 다 알아도 내가 어릴 때 무슨 영화가 있었냐면 타워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엄청나게 화재 나는 거예요. 건물 준공식을 안 했는데 화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우리 롯데타워 같은 건물이 화재가 일어나는데 그거는 엔딩을 알아도 재밌지 않아요. 그렇죠? 엔딩 알아 재밌고 그 다음에 소설을 좀 읽다가 엔딩이 정말로 확정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편의 소설이거나 우리 편의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 좀 봐야 되겠어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런 거를 보라고 권하지 않겠습니까? 막 어디 얻어 터지고 막 이런 거를 보라 하겠습니까? 아, 우리나라가 저걸로 굉장히 통쾌하게 잘 마무리하는구나 그런 그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미리 알고도 재밌어요. 배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배너라는 영화도 이제 처음에 그랬다고 그래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경을 내가 깨부셔가지고 믿는 사람을 전부 못 믿게 해버려야겠다고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부터 잠깐 읽다가 어디까지 읽다가 믿음이 들어왔대요. 그 사람한테 뭐 믿음 기독교 아닌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줬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감동을 받아서 배너라는 걸 만들었답니다. 조금 진행하는 동안 그 주인공이 굉장하게 메시지를 줄 거다 이런 거를 미리 엔딩이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것은 아까 친구 골탕 먹인 것처럼 결말을 안 보고 이렇게 보는 것이 정말 내가 너무 흥미진진하게 나는 이게 모비딕을 처음부터 쭉 읽으면서 제일 끝 부분을 제일 재밌게 봤어요. 1차, 2차, 3차 전쟁은 나머지 상당히 지루하게 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 그거 보면서 더 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느낄 만큼 근데 아쉬운 거는 속으로는 개성가를 부르고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엔딩에 대한 그런 얘기 또 그 엔딩하고 관계없이 참 이게 좀 상당히 괜찮은 영화가 하나 있는데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우리가 미리 그 내용 줄거리를 다 알아도 상당히 교훈이 아주 너무 보고 또 봐도 굉장히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거를 작년인가도 또 봤어요. 이제 뭐 TV로 또 봤는데요. 볼 때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내가 우리 결말을 알잖아요. 막판에 거기 나라를 탈출해서 자유몸이 돼서 뭐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러면서 그 꽃피는 얼음에 깨진 꽃피는 그 동산을 넘어서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 아름다운 엔딩 그런 것도 많고 알면서도 재밌고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엔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아니 무슨 특강 강사보다 우리 저기 감상을 24분 얘기했어.